진흥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우리 지흥원에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거를 법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일과하고 합쳐서 그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느냐는 형님 마이크를 좀 대시죠. 이쪽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전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이게 군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법석에서 무엇을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은 법석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하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영광군 전체 11개 운명 가운데 법석 한 군데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법석 해주면은 홍농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백수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아닌 얘기로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은 법성은 11개의 운명 가운데 하나, n분지 1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n분지 2, n분지 3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공공 논의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한번 모아서 그런 콘텐츠 요소를 가지고 한번 담아보자, 엮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자리를 기획을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법성지역관계 이장단장님 오셨죠?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아실 거예요. 카톡으로 제가 S컵이라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법성포에 대해서 시를 하나 지어줘봐 그렇게 했더니 물었더니 아주 그럴듯하게 시를 지어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놨는데 그러면은 체크봇으로 해가지고 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캡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지금 재미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간단하게. 음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자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심지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에서 독법에서 대삭곡이라고 아시죠? 조금 가면은 그 대밭이 있어요. 1998년에 어디? 올라가고 1998년에 높은 데 올라갔다. 1998년에 이게 지금 이 대밭에 이렇게 은성냉동 이렇게 딱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이게 있는 고인돌이에요. 1998년에 동룡동에 있던 그 고인돌을 갖다가 98년도에 22번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동룡동 삼거리에서 이걸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조라가 있을 텐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대밭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계획돌이 밑에 아까 이 밑에 계획돌 보이죠? 이렇게 생긴 계획돌은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 조사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그 학생들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달라서 학교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애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 자갈림 이장님한테 법석 이장단에서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그거 좀 개방을 좀 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게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성면 위원장 활동비인가 업무비에서도 또 포크레인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또 안 되면은 물론 강원사회라도 일찍이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장단장님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기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김종호 대동여 지도 부분 가운데서 영광문 부분만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게 전부 영광군이에요. 근데 여기가 법성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다 경계표시거든요. 이게 다 경계표시인데 영광군에서 법성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양인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데 고창현, 무장현 이런 것도 다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광군, 법성은 영광군인데 법성 지인만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는 법성이 영광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법성이. 영광 땅이 아니란 뜻이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 지역, 선진 나루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여기는 덕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장산이 지역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이제 이방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오늘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법성 포구는 서호라고 되어 있어요. 서호. 이쪽으로는 대서호라고 되어 있고 법성 대덕산을 여기는 덕산이라고 했어요. 저쪽 그 산하치 있는 쪽에 그쪽은 성촌 쪽은 대곡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덕산이라는 지명은 이제 강경기 때 생긴 지명이고 조선시대 때는 덕산이라고 했다 하는 것 설명 말씀드리고 법성이 이게 지금 1918년도에 제작된 일제시대 때 제작된 지도군이라서 굉장히 상당히 상세해요. 근데 이 지도를 통해서 법성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백제시대는 용성리 성촌 지역이 법성의 치소였어요. 그 치소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성촌이 글자 그대로 백제 성이 있었던 마을이에요. 여기가 성촌. 그래서 마침에 성촌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엊그저께 발방리에서 조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마지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가면은 이 창촌이라고 오늘 그 설명드릴 구용창하고 관련 있는데 그 창촌이라고 지명도 있고 통고땡이라고 용현 지역에 통고땡이라고 배가 닿는 개성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용성리 배우기 밑에 쪽으로는 전부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바다. 이게 다 바다예요. 진짜. 이거 여가 지금 조합머리가 있는 전남 방조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성이 백제시대 때 이렇게 내려와서 원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하나죠. 거기 이제 통일신라 오늘 이 얘기 주제인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시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근대는 법성이 이 숲쟁이 길을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성 쪽이 있는 것은 완전히 조선시대고 성 쪽 밖으로 법성리 지역은 완전히 일제시대로 이렇게 딱 양분이 돼요. 법성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법성이. 그 다음에 법성리 가운데서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이방리 지역하고 장산리 지역, 백수의 장산리 지역은 조선시대 때 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1789년 이전에 있었던 마을이라고 그 이방리 마을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을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방, 입전, 신덕, 신흥, 장전, 그 다음에 또 고법성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있어요. 마충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이 지역들은 지금은 애속의 마충 같은 데는 2하고 3곳밖에 없지만은 옛날에는 마충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컸던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이 이제 8개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는 오가작품제라고 해가지고 5가구를 한 통으로 오고 그 한 통에 5개가 모여서 일리 이제 소리가 되고 그 소리가
또 5개가 모여가지고 면이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군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26개, 27개만 면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법성면이고 이제 강점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26개 마을 면이 이게 통폐합되는데 예를 들면은 영광읍 같은 경우도 동구면하고 도내면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영광읍이 되고 또 대산 같은 데도 아주 대마면 같은 데도 대산하고 마초하고 합쳐가지고 앞글자 따가지고 대산이 되고 묘량도 묘장하고 황량하고 앞글자 따가지고 묘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26개 마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 지명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아까 영광은 합쳐졌다고 그랬죠. 복성하고 그다음에 불갑하고 그다음에 홍농 세 군데예요. 백순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영마면하고 송산면하고 합쳐가지고 백수 이제라고 그렇게 해서 1914년에 바뀌었거든요. 어떻든 이방지 지역에 이렇게 유서 깊은 그 마을은 대개 8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백수 장살리는 대개 6개 정도 있어요. 6개 정도. 이게 전부 고려시대 때 용감된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수 장살리하고 이방지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다 엮어보면은 무엇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권영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뭔가 좋은 건을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섭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방리 지역의 고려시대 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매양리 있죠. 매양리 백수에 이방리에 이게 매양이라 하는 게 우리가 제사를 지을 때 향불을 피우잖아요. 향불. 이게 절대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향불이. 우선 이게 민속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향불을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원에서는 향나무를 키우면 큰일 나요. 벌들이 안 달아드니까. 그러니까 제사 때라든가 향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는 위생적으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 매양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양을 하고 이렇게 매양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방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손꼽히는 비석이에요. 왜 그런 비석이 왜냐면 고려 말에 공민왕 때 매양한 사실하고 조선 태종 때 40년 정도 간격을 두고 공민왕 때 매양했던 사실, 그 다음에 태종 때 매양했던 사실, 이 두 사실을 한 비에다가 한쪽에는 고려시대, 한쪽에는 조선시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이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가끔 올 거예요. 외학을 보러 학생들도 오고. 전에 제가 이방리를 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방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한 50% 넘지요. 그러니까 10사람 산다고 5사람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가장 심한 데가 이방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해요. 특히 애기들하고 같이 하면은 굉장히 반갑게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 갈 길이 이렇게 많이 닿는 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항상 느꼈어요. 매양리 이외에
이방리에서 고려 유적을 찾으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휘파람골이 있어요. 휘파람골. 여기는 이방리가 쪽보다는 신덕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휘파람골은 옛날에 사람들이 세곡을 지고 이게 이 대덕산 요 능선을 넘어가지고 강동바위라는 데 여기 가가지고 거기 조선에다 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등짐을 해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에서 이렇게 숨소리가 꼭 휘파람 소리 같이 난다고 해가지고 휘파람골이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세운골 잔디라고 있어요. 세운이라는 것은 세곡을 운반했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렇게 연관된 지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건너가지고 한쪽으로는 마총가족이 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해안가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이게 강동바위라고 해가지고 좋은 천이 여기 갔다고. 여기가 고려시대 때는 여기서 선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성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전해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고법성이라는 지역이에요. 글자 그대로 옛날 법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법성보는 신법성이고 여기가 오리지널 법성이라 하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이방리 쪽, 아니 장산리 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이제 선진나루고 여기 장산리 쪽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은 준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준전. 이제 본회회장님들이나 이방리나 백수에서 오신 이장님들은 제가 요거 백수 장산리 고려 유적 추정 진영들 해가지고 이거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가시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차트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차분히 한번 이렇게 백수 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고, 오늘 장산리 이장님 오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그리고 장산리 지역에 준전이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 하는 뜻이고,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원불교, 길룡리 쪽에서 이 원불교 영산성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쪽에 법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불교 길룡리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정감평이라고 하나요? 김용 기자님 정감평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을 소태산 대종사가 1916년인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쪼피산이라고 얘기하는 저 신장리 쪽에서 그 산 쪽에서 아산천면으로 내려오는 토사가 지금 이쪽에 이밤리하고 장산리 쪽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토사가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버리고 원불교에서 이렇게 막아버리고 직강화되고 직강화. 그러니까 토사가 법성폭으로 탁 밀려들어가지고 윤기현산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듀타운 지역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굉장히 빨라져버린 거예요. 어떻든 이런 백수의 이 영산 성지,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4대 성지 중에 하나로 영광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엮게 되면은 상당히 갈모갈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굴이라고 있어요. 용굴. 여기는 법백교 쪽에 옆에 보면은 굴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법성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이무기 전설이 있는 굴이거든요. 법성에 있는 이제 이무기가 형제도, 이도 형제도에 가서 뭐 갔다 오다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그냥 고스란히 굴로 들어가고, 성질이 좀 산악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성질을 부려가지고 법성 포구가 옛날에 그냥 확 뒤집어지고 막 그랬고, 배도 부서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무기 전설이 있는 곳이 이게 용굴이고 그러거든요. 이런 콘텐츠. 그 다음에 여기 마촌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마촌 그러는데 원래는 우리말로
말레골 그래가지고 말맞자에 내천자 써가지고 말레골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여기는 흥선 배우 아버지 남용군의 그 묘가 수덕사의 그 가야산이라는 데 가보면은 그거 아주 천하명당장이라고 해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전설하고 아주 똑같은 일화가 금성나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성나시들이 자기 선배들 묘를 흥선 대오군이 호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남은균 묘를 그 명당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가야산 산자락에 있는 탑 있는 자리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주교 박해 원인이 됐던 그 해리산성이 천주 교인으로 피로 물들었다는 그런 그거는 팩트니까 그런 거고 똑같은 전설이 있는 여기 마천이라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뭔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엮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이 꼭 법성 한쪽으로 하면 반쪽짜리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합쳐서 하게 되면 좀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방리 지역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좀 보면은 우선 이방리에는 우리나라 정사에 나오는 고려사에 부용창이 있는 고급성 지역이 조선시대 조창이 있었던 걸로 정사에 나오거든요. 그 조창이 평고등이라고 거기 올라가 보면은 산 능선인데 산 꼭대기 그 능선인데 올라가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거기서 논도 경작할 수 있고 돌무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창지로 비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이제 고려 말에 가면은 외구들이 침범이 많아가지고 내륙까지 해적선들이 막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조창이라고 그러면은 불량창이니까 세곡들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의 제1 목표가 불량미 확보를 위해서 이 조창이에요. 하도 심으니까 영광 읍성까지 막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법성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평지에 있는 그런 창들을 이렇게 평고등 있는 지역같이 이렇게 팔분 산 꼭대기 지역까지 이렇게 다 옮겼어요. 다 옮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장리 저수지에 가서 보시면은 낚시하시는 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게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이게 누구 비석이냐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법성의 마지막 면장을 하셨던 지금 저기에는 여기 공덕비는 뭐라 쓰냐면은 김자충군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김현욱 씨라고 그 양반 무령이 양반인데 그 양반이 공덕비가 이방리에 지장리에 지장 저수지를 만든 공적으로 해가지고 공덕비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 가서 보면은 이제 창시 개명을 해가지고 김현욱을 김자충군으로 창시 개명을 한 거예요. 해방이 되니까 또 일본식 이름을 써놓으니까 좀 창피했든지 없애보려고 했든지 자자를 쪼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자자가 없이 김충근이라고만 그렇게 돼 있어만 낚시하러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창녕성씨 분 중에 마운제라고 이게 이제 제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장리에 부조묘, 영광의 부조묘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제가 내려와서 묘량의 묘장서원에 가서 보시면은 왕족들이 영광으로 와서 턴을 잡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조선 초기인데 그때 왕자가 있을 때니까 1400년대쯤 되겠죠. 근데
어떻게 왕족들이 영학 땅으로 이사를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조실록하고 관련 문서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저 묘량 이씨들 계신가요? 양로부터 이씨들 계세요? 이씨들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좋은데 어쨌든 효령대고 전주 이씨는 왕조실록에 족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왕조실록에 보면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을 하면서 자기 형 이원계라고 있어요. 이원계는 고려시대 때 이제 장군인데 이성계 아버님 이장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이원계는 한쪽에서 난 친모한테서 낳은 아들이고 이성계는 본실 아들이에요. 이원계가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을 하니까 이원계는 나는 이 고려의 장수로 새로운 임금을 섬길 수가 없으니 하고 자결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5살 아래인 이복 동생 이성계한테 너는 이제 대업을 이루라고 그러더니 이혼을 남기고 그렇게 죽거든요. 그리고 영광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양도고 저기 이천우 용어문을 보면 이천우 나오죠. 이천우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도 정실하고 후실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실이 누구냐 그러면은 담양에 사시는 광산김 씨. 지금 그 교회에 거기 있을 거예요. 그 광산김 씨 중에서 이제 번쩍 이렇게 자꾸 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 광산김 씨를 그분이 이천후 이제 본처가 형제들 5형제를 데리고 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장남은 이제 묘량으로 이렇게 털을 잡게 되고 5채가 법성 기장리에서 털을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부조묘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이 4대조 이상은 집안에 이렇게 제실부부나 신의를 모시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활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부조묘라고 이렇게 두어가지고 불천지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제가 별도로 두고 이렇게 모시게 돼 있었거든요. 그 부조묘가 여기에 근데 거의 지금 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왕족이 묘량에 한 분이 내려와서 이제 편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요거 지장리 쪽에서 편을 잡게 됐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영광 법성 가다 보면 지장리 그 기념비가 있어요. 경모각이라고 그 옆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연관되는 이 시들이에요. 여기는 원래 법성 고려시대 때 구형 창터가 아까 고려시대 때 여기 옮겨갔다는 얘기고,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매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용굴이 있는 여기 덮였겠죠. 용굴이 여기 할 수 있는 여기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영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지금은 못 올라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다 답사하면서 채집해 놓은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신선봉인가 그렇게 써졌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마천이라는 곳에 마천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마천사. 그리고 그 암자가 은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은 대웅전 뒤에는 반드시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개 이제 도승들이 빨리 돌을 깨우치려고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간다거나 면벽 수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길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
대웅전 같은데 이렇게 암벽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대웅전을 물만 있으면 거기에 꼭 전 있고 그랬었어요. 아마 유심히 이렇게 이 산에 가시다 등산하시는 분들을 살펴보시면 그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은산암도 가서 보면은 그 뒤에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 신선봉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1917년 사진인데 이밤리 여기 선진 나루에서 이 나루를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목포신보에서 호남 사진집인가 거기에서 이게 나온 사진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진포에서 가면 입장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옹길교에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입장터라고 소태산 대종사가 옛날에 이제 이 길롱리 같은 데서는 장을 영광을 하지 않고 되게 법성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선진 나루를 길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 나루에서 이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법성 장터를 다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가. 그래서 여기 상당히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하시제가 정식, 진주정시제가 진주하시제가 되고, 대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밤리에 산적돼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 입정에 지금 이밤바위가 지금 남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이밤 이장이 거기 있어요. 그 입정바위라고. 그게 마을 지명으로 관련되는 건데. 저도 말만 그걸 가지고 몰라요? 거기 보면은 그 입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큰 그 마을 비에 큰 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을 지명을 그 입정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엮어볼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저도 무슨 이게 요한을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성이 3개 의하고 법성이 이렇게 접계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쪽은 백수, 한쪽은 홍농, 또 한쪽은 저쪽 지금 법성포 입장에서 보면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산하치 쪽, 그쪽은 이 영광 쪽으로 이렇게 접계가 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는 도니까, 다른 도니까 뺐고, 그렇게 이게 3개 의하고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요소들, 역사 요소들을 어떻게 엮어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드린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로 저희 그 문화진흥원에서 과거 2017년에 설립해서 한 6년 됐나요? 2023년이니까 한 6년 동안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걸로 가름을 할까 해서 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우선 법성문화진흥원이 2017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2017년, 2018년은 법성 고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법성 향지가 전에 나왔는데 그거를 민간단체에서 발간할 게 아니고 관에서 발간을 해야지 정사로서 권위가 있게 된다. 그동안 과거에 법성이 향지를 재경항의회하고 법성 제약에 있는 분들이 1988년하고 1992년에 발간을 했는데 거의 보니까 야사로 취급이 돼버려요. 야사로 취급이 돼버리고 행정기관이라든가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지 않고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만 이게 몇 사람들만 갖고 있다가 이제 장식장에 꽂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아주 기운책이 되어버렸더라고.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광군에 나와 있는 법성의 모든 자료들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또 도서관에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2017년하고 2018년에 발간한 법성 문헌집입니다. 이게 그렇게 문헌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재경 향후에서 2019년에 화번호 보는 법성 향지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을 발간을 해서 장식장으로 호반 올리기 아니고 배포도 500부 인쇄를 했는데 배포도 하고 다음에 법성 지역에 있는 경로당 36개가 그러고 그다음에 각 이장들 또 마을회관 이런 데 전부 배포를 했어요. 그 책의 특징은 욕심을 재경 향후에서 욕심을 부리기를 이게 역사책 같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100번 이렇게 책을 만들고 해봤자 사장이 되니까 처음에 법성 향지가 나올 때는 1988년인데 2019년이면 딱 30년이 지난 세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30년 동안에 찍어놨던 그 마을의 모습하고 3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하고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사진 화보집으로 1차 목표를 하자. 그 다음에 그걸로만 해서 하게 되면은 책이 좀 매서우니까 그게 한 수록 거기는 250페이지 정도 수록을 했는데 나머지는 법성의 연대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조경선이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얘기까지 신문이라든가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얘기나 무슨 뭐 각사등록이나 이런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날짜별로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날짜별로 다 기록을 해서 해보니까 한 46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책의 장서가 700페이지 내지 800페이지 정도 되면은 모양이 좋아요, 책이. 그런 책이.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었고, 다음에 법성문화진흥원에서 이제 활동을 법성 마을지를 아주 고을지를 2022년에 발간을 했거든요. 2022년에 드디어 관창을 역사서는 관창이 있고 사찬이 있고 그래요. 지금 재경 향후회라든가 법성 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은 한 느낌이 없지만 50년, 100년, 200년, 500년 지나고 나면 그건 사찬이 돼가지고 야사 취급을 받아요.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희소로 해석이 됐지만은 그런데 공신력의 관어 기록은 설사 그게 거짓말로 쓰였다 하더라도 사실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드디어 법성의 역사를 이게 법성 면에서 발간한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역사책으로 2022년 2월에 이게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이북으로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됐고 여러분들도 휴대폰 가지고 법성 고을지 딱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면은 그냥 그대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필요한 거를 스크린으로 해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갖고 그냥 그대로 이게 우리가 역사만 알고 그냥 사장해 버릴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법성 포에라도 무엇을 한번 밟아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이 법성포 역사문화 탐방길입니다.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정조시대 때 정조가
법성을 독자적인 행정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도에서 보면 법성이 따로 딱 돼 있잖아요. 영광원진 따로 있고 법성원진 따로 있고 이런 정조 때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조의 역사적인 것을 기록 뭐라고 할까 우리가 좀 새기기 위해서 마을 비석도 정조가 쓴 글자 가운데서 정조가 쓴 글자만 법성포 진성마을 법성포는 한문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진성 마을의 진성도 한문으로 마을은 한글로 이렇게 해서 그 글자만 따가지고 마을 비도 새겨서 어떤 역사성으로 가미를 했고 뒤에는 원래 그 정조 왕비인 청풍김씨 정조가 연속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후궁도로 관련. 그래서 우리 저 성씨 창녕 성씨 관련은 성덕인 이름이 이제 그 정조가 같이 어렸을 때 나와서 정조의 청혼을 3번이나 거절했다는 루빈석 씨인가? 그분은 이제 스캔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서 그 양반이 청풍김 씨가 이게 옛날에 뭔 저지더라 한글로 이렇게 쓴 소설을 이렇게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집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 보호 글자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 유세산다고 해서 그냥 정조 글씨로 대체해버리고 하는 그런 걸 해놓는가. 그 다음에 법성 원인들 비석을 한 곳으로 모아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수님한테 가서 면담 신청을 하고 우리 이렇게 하라니까 예산 기도를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따 전화해드릴게.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거를. 1억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것이 좀 부족해, 이것이 좀 부족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독진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이제 기념 법성진 지도도 이렇게 해서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볼거리를 좀 만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이 얘기한 N분지 1이라는 얘기들이 자꾸 이 얘기가 나와요. 법성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공직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강해서 지금 이 얘기한 것들을 이밤이나 장사이나 이쪽에 그거를 이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힘이 벅차가지고 안 돼요. 안 되니까 번역회 쪽에서 나서서 나름대로 어떤 아웃라인만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선정력만 있게 하게 되면은 그 제안서를 가지고 군에서 용역을 줘요. 전문가들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이 얘기한 것들을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콘텐츠만 주게 되면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수 쪽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홍농 쪽은 근대 유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가개미 이장님은 내가 그거 전남 방주지 지역에 유수지가 한 10만 평 되는데 그건 놀리지 말고 무엇을 좀 해보자. 아이고 생태공원으로 해야지. 이게 생태 변화시키면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이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생태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전남 방주지에 얽힌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희생도 많이 있고 그런 콘텐츠. 그 다음에 지금 발망리 쪽에 지난 24일날 거기 가서 이제 이전 공동체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좀 아쉬운 것들이 있던데 거기는 전라남 도에서
그 영광 사람으로는 최초의 도지사를 배출한 데가 거기고 영광군에서 최초로 총리가 된 지역이 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6개 부처 장관을 지냈 동네도 그 용인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촌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그 다음에 생목, 울진이라고 합니다. 단덕리 쪽 울진하고 이 생목 지역, 그것도 외양도 굉장히 많고, 거기가 1919년에 아부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아부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백수 지역은 지금 우리 법성에서 법성 진성을 국가 사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이해가 맞는지 틀린지 백수에서 오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백수에는 영광에 예성이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백수가 3군데 있습니다. 백수가 3군데. 그 중에 하나가 죽살리에 있는 대적산 산성이에요. 이 지역은 논산리에 인치현 산성, 천장 산성 이렇게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칠산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기 지금 법성 진성은 거기서 봐봐야 법성 포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절산을 보니까 지금 여기 백수 읍사무소에서 저쪽에 길동리 쪽에 이렇게 뒷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길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 얼마 안 돼요. 대절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 아주 입지 여건이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무엇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좀 한번 잘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전 산성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산성을 하나 이렇게 거기는 법성같이 돈도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법성은 그 가옥들을 다 사들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거의 야산이니까, 산성이 다 야산이니까,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거는 제가 50대 사기라는 책에서 이게 지금 영광에서 이게 영광 리더스 아카데미 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이 양반은 사기만 그냥 파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엊그저께 5월 17일 날 나왔다. 그 책을 내가 20일 날 나왔으니까 5월 17일 날 50에 있는 사기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영원할 수는 없어도 영생할 수는 있다. 예수가 그렇고 부처가 그렇고 공자가 그렇고 사마천이 그렇다. 그들이 남긴 그 무엇 때문이다. 그래서 허황된 불쌍한 미실속의 영생이 아니라 이들처럼 진정한 영생을 이루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 거의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살고 보람있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남기는가. 그것이 곧 영생이 아닐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권정회장이다, 원장이다, 이장이다, 하여튼 장자가 붙으면은 무엇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